스루풋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2024년 5월 30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화면을 사진이 아까워서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집한 것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과 미국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국가다. 이건 어느 나라도 똑같다.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더라면서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약소국이란 프레임까지 씌우려는 느낌이 오는 것은 왜일까? 이게 첫 마디부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소개하는 조선족 그 유학생이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메일을 한국경제인가 어디에 보낸 게 있어가지고 거꾸로 네가 조선족이라면은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조선족 유학생 A군의 발언은 마치 중국 공산당 고위직이 말하는 수준이다. 역시 공산당 집안일 것 같다. 유튜브 국뽕 모니터링까지 하고 말이다. IRA는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기브앤테이크가 이면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방위에 대한 테이크다. 그것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바로 너희들 중국까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박정희 독재 정권의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너희들이 배워갔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한계에 도달했다. 중국은 민간 주도형 경제가 주가 되지 않는다면 망할 것이다. 중화족은 역사 이래로 이민족 지배를 받아온 피해 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산당 치하에서 중화주의를 크게 내세우고 있다. 시의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민주국가를 만들 생각부터 하라. 한국 유학생이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중국 언론사에 메일을 보냈다면 간첩법에 걸려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거에 한국이 중국보다 망하지 않는 이유이다. 조선족이면 공산당에서 벗어나 조선족 자치주부터 좀 생각해 주기를 유학생활에서 연구해 주기 바란다. 요게 제가 그 중국 유학생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중국 그 인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낸 그 메일을 이민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뭐 여과 없이 그냥 소개했는데요. 모든 대통령 탓 한국 이러다 망한다. 제목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중국 유학생 일침. 한국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을 좋아하더군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탓,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날려도 대통령 탓, 중국 탓, 뭐든지 남 탓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인들이 자기 인생을 대통령한테 맡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중국인 조선족 유학생이 28일 최근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장위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의 민족성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학생 A,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메일을 한경닷컴에 보내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직도 이념 싸움을 하고 있으니 바보 아니겠나? 정치권에서는 종일 싸움만 하고 정치 보복이나 하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 한국인들 특징은 자기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깔본다. 왕따 문화가 애나 어른이나 사회에 뿌리 박혀 있다면서 이런 사회에서는 인간이 진보할 수 없다. 이러니 한국인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거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마치 조선시대 쇄국 정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조선족은 이게 제 생각인데요. C의 주석 탓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대학교 무슨 학과를 다녔는지 한국 이 학자들도 엘리트 학자들이 표현한 내용들을 갖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한국인들은 항상 빨리빨리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었고 멍청해서 마지막에 가서 사태 수습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까 요거는 제 글에서 인용을 한 거고, 어, 뭐 중간재든 미국은 IRA로 한국의 주력 산업을 통째로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IRA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죠. IRA가. 중간재든 완제품이든 이젠 한국 제품이 경쟁력이 없다. 안 믿기면 중국에 가서 한번 보시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따라온 건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니까 우리가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걸 또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뭐 맞는 얘기일 거예요. 결국엔 한류 문화 수출도 곧 한계가 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핵심인 팹리스,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같은 기초과학은 약하다.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국민의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게 조선족인지 중국인인 중화족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보다 훨씬 개인의 개성, 개인주의 성향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DJI 같은 기업들이 배출되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국뽕, 애국 영상의 조회수가 상당하더라.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한국인들은 현재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항상 약소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 전개가 뭐좀 좀 괴상해요. 좀 논리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돈 버는 것이 배 아프겠지만은 뭐 이게 뭐 뒤에 글이 생각 안 납니다만 시장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국은 북조선과 다를 바 없다. 경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어, 뭐 중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간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경쟁 당연히 해야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니들이 주적이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뼈아픈 지적질이다. 그러나 고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 그 유학생이 어쩌면 훈련받은 스파이 역할을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주적이다 하면 저한테는 스루프 콘스트레인 타임즈의 그 생각은 중국은 이제 한국의 주적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중국인인데 시진핑 불만이 사회 전체에 가득 차 다음 시대에 대비하라. 정치 체제 전환은 일본의 이익, 중국의 지금을 말한다. 두 번째 시리즈 모양인데 일본의 47 뉴스라는 게 있어요. 1편은 뭐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궁금함이 있지만은 어, 좀 이거는 다 읽어서 이 소개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또 뛰어넘기도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 사후 본격화된 개혁개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정치의 자유화였다. 1989년 당국이 민주화 요구 운동을 무력 탄압한 천안문 사건으로 정치개혁은 좌절되었다. 개혁 모델은 뒤틀리고 관료부패와 빈부격차 같은 문제가 산적했다. 해결에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택한 것은 개인 독재를 추진한 털갈이었다. 사람들은 시시에게 환상을 품고 있었다 하고서 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석과 마찬가지로 홍이대라는 게 중국 공산당 혁명에 참여한 고위 간부의 자제라고 돼 있는데 이걸 태자당이라고 부르죠. 불리는 이들도 중요한 지지층이었다. 그런 반부패 투쟁을 벌여 여론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정치 라이벌을 몰아냈다. 공산당은 구조적 부패 체질로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패를 척결해 당의 지위를 지키겠다고 호소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시진핑의 독재 체제가 강화된 거죠. 악순환이라는 소음 제목으로 중국은 국방비보다도 공공안전비가 국방부를 웃돌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외부 요인으로서는 국제 환경이 악화되긴 했는데 당은 서방 국가들이 원했던 것 같은 변혁을 일으키지 않았다. 미국 등은 다른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중국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국가 안전을 중시하는 세 번째 요인은 당내 투쟁이다. CC는 정적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 투옥하거나 자살로 몰아갔다. 권력 기반은 안정되더라도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국가 안전을 강조할수록 주위에 적을 늘리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경계하고 있다. 시는 뭐 말할 때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불합리한 관계를 시정한다는 중국의 주장 자체가 이상한 것만은 아닌데 단지 국제 질서가 다국화라든지 인류 운명 공정되든 그런 말들을 주창을 해도 실제 행동은 패권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세계를 이끌려면 먼저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는 모델을 가져야 된다. 과연 중국 공산당 체제가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모델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은 유럽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유럽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개선의 요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제로 코로나로 지지 잃었다, 잃는다. 한편으로 다요위 다오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의 중국명인데 남중국 해서의 강경 자세를 나타내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있어 애국주의자의 지지는 크다. 강권적인 수법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저지를 도모했다. 일본은 중국의 여러 세력과 어떻게 사귈지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요 일본 출신인이 쓴 거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은 중국의 여러 세력과 어떻게 사귈지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현재 집권이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이니까 상하이방이 저기 원래 그 상하이가 이제 중국의 그 경제 부의 상징인데니까 그런데 사람하고 접촉을 하든지 리커창이 진짜 청년 공산 청년당 출신이니까 공청당이죠. 공산 청년단을 공청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하고도 우리도 뭔가 그 이렇게 끈끈이 그 대화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시진핑 시대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중국의 전환을 뒷받해 주길 바란다. 그런 것이 정말로 일본의 근본적인 이익이다. 음, 한국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분이 그 장윤 씨와의 세르지 파리대 교수인데 천안문 사건 때그 체포 대상이 돼서 뭐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학 교수까지 됐는데 도쿄에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장윤이라는 분이 북한 지도자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남한의 무력 시위를 맹렬히 비난. 연합 코리아 타임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한 한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 매우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압도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 요즘 아주 압도적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제가 술을 좀 먹어본 사람이고 또 보니까 이 김정은 이 친구가 지금 어, 여기 보면은 이 5월 28일 국방과학원 창립 60주년 맞아서 연설을 할 때 그 한국을 비난한 것 같은데 얼굴을 똑보이 아침 인마인데 술이 아직 덜 깬 것 같은 그런 얼굴이군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국내 청중을 겨냥해 1, 2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로 끝났을 때도 이 신문은 관련 보도를 싣지 않았습니다. 어, 그 한일중 회담이 있고 바로 그 위성 발사를 당일날 했는데 실패했죠. 이것은 뭐 그 국립 국방과학원에 찾아가지고 뭔가 그 이 보는 그 시찰하는 그런 사진이 또 게재됐습니다. 북 동해로 미사일 10여 발 도발, 서해서 GPS 교란 공격, 양지호 기자 조선일보. 내용은 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또 도발을 했다 이런 얘기죠.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어, 미역 다시마가 희토류 공장된다. 환경오염 없는 바이오 마이닝. 이정현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는데 해조류가 희토류 원소 체내 축척에서 차간 육지 매장지 인근 해역의 대규모 재배. 환경오염 걱정 없이 희토류 생산도 가능. 미 에너지 고등 연구계획국 한국과도 연구 협력.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귀광물인 희토류를 육지광산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해조류에서 얻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희토류 채굴로 생기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채굴량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해조류 양식의 강국인 한국도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할 전망이다. 해가지고 그다 희토류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 지금 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그 목에 힘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그 미 에너지 산하 기관 에너지 고등계획원이 관계자들이 1월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에 들러가지고 이제 뭐 좀 하는 거를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 요건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해주산업의 원조 완도군 일대. 이거는 그 내몽고에서 그 작업할 때 이렇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막대한 양의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그 희귀성이 있는 그러니까 히토류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을 또 시키는데 이거는 미국 나사에서 찍은 완도의 그 완도 지역의 그 사진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양식장입니다. 김 양식장. 그러니까 나사에서도 이게 뭐지? 야 이게 뭐냐 하고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도, 요게 이제 이게 다 완도군인데 완도가 그나마 그 가장 큰 섬이라서 이제 완도군 명칭을 진 건데 어, 노와 노화동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금도, 여기 밑에 무슨 뭐 평일도, 생일도, 그 다음에 무슨 또 다른 것도 많아요. 한 완도군 내에 50여 개의 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지역에서는 김이나 이제 다시마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제가 그 방문했던 그 평일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의 섬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아, 요즘은 그 전복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거기 그 바닷가에 또 그 써 있는 그 간판을 보면은 해조 산업의 원조가 이제 거기 그 평일동가 자기네가 거기가 원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이 인공위성에서도 보더라도 이건 거대한 양식장이다 이게 거대한 양식장. 근데 여기에서 히토류를 뽑아낼 수 있다. 자, 우리가 김 수출도 그 하고 그다음에 바다 해야 되는데 그 해조류라는 게 꼭 다시마 이런 거 아니고 또 밑에 또 자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이 해상 그 조건이 참 그
그 일본 김 맛없고 중국에서는 김을 생산 안 할 거예요. 다 그 일본도 우리나라 그 김 그 좋은 거 다 수입해 가가지고 왕년에 우리가 먹었던 거는 그 카레 김이나 먹고 못 살 때 좋은 김은 다 일본에 수출하고 돈 벌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굴 전복 양식이 성공하면서 옛날에는 큰 전복이 비싸고 아주 그랬는데 요즘은 전복이 사이즈가 작아도 그 상태에서 출하를 해서 먹기 좋게 하는데 요즘 뭐 전복도 아주 싸게 먹는 시대가 되긴 됐습니다. 그 전복 양식이 성공하면서 어, 완도군 쪽은 그 이 어떤 그 굴뚝 공업단지보다도 이런 해조 산업으로 이게 해남 아니 그러니까 전남 쪽에 좋은 그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전쟁 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심각한 상황의 경황. 요거 전번에 뉴스를 한국에서도 했는데 이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인 것 같아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추락한 한 합계 출산율의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했는데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그가 놀라움을 표출했던 그때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다 떨어졌다. 더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0.72명이었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년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이 0.72명인데 서울은 0.5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저출산율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 때문에 아이들을 돌본 어른을 꼭 필요하는 가족 시간 이렇게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분은 그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뭐 그거를 근본 원인으로 얘기하는데 남녀 평균 급여 차이가 가장 큰 나라도 한국이라고 또 나오죠. 저는 그 저출생이 여성들의 반란이라고 전 명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출생은 자연현상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 또 다른 면에 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또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 정치인이 깡패 집단인가? 팬덤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 오연석 강보영 기자 김한솔 PD가 세 사람이 신중하게 뉴스를 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번 마지막 그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뭐 욕을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오후 6시 20분쯤 여야 및 정부 간 이견이 커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야당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이게 이 민주당이죠. 그 국회의장도 2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체 유효득표의 40 내지 50%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해 양당 모두 진영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관료였다는 이력 탓에 민주당 내 보수 인사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야당이 됐다고 파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당을 없애자고 외친 건 유명한 일하다. 그 전 대통령이 노 대통령 때 미국하고 FTA 맺었다면은 MB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거는 유효한 거지.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정치인은 매일 선택하는 직업인데 저는 늘 유불리가 아닌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그 사람의 예측력은 한계가 있어서 여건이 조금만 바뀌면 유리해 보이던 것도 금방 불리해지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은 게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는데 좀, 좀, 좀 생각이 저는 좀 틀리게 받아들이고 싶네요. 선거에서 진 사표, 그거를 죽은 표라고 그러죠. 과반수,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 진영 정치를 하게 된다.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김진표 의장의 견해를 쉽게 수용되지가 않는다. 아, 자본주의 기업은 일원 1표죠. 선거에서도 1인 1표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원칙 아니었던가?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진영 정치가 되는데, 패거리 정치가 되는데, 음, 정치인들 뭐 저기 깡패 집단이라고 해도 뭐 패거리 맞아요. 정의와 불의 이거를 이제 옳고 그름으로 자기 기준으로 삼았다는데 정의와 불의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진리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가깝게 그 가려고 항상 노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철학 용어로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박진. 인간 절대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마 그러는데 그 우리는 에, 진리를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옳고 옳은 게 진리냐? 그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거죠. 정치 현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했다면은 그거로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뭔가 비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됐으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 보이콧을 내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는 거. 니들 민주당이 소수당 했을 때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걸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좀 창피한 줄 알고 저렇게 전체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국회의장이 꼬셔가지고 양당 저기 원내대표들 모아서 정치적 타결을 보는 그런 기술들이 정치인들은 필요한 거지. 그런 쪽으로 뭔가 그 면담이 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이분을 좀 존경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니올 시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무슨 저기 선문답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말하자면은 기대에 기대만큼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뉴스를 보게 되네요. 자, 그 스르폿 콘스트레인 타임즈에서 이런 그 케이트 미들럼 안티병증 올리엄 왕자 희귀한 성명 발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슬프다. 영국의 그 2차 대전에 아주 유명한 마크롱이 스피파이로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매우 슬프다 하는 그런 거를 X를 통해서 뭐 했다는 게 그런 게 화제가 되는 건지 자관 영국 언론은 왕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그 편집한 얘기는 보라색 옷입니다. 저도 미술 내지는 그림 소시적에 소질이 있다 해가지고 그림을 또 그려보고 수채화도 많이 그려보고 불투명 화법으로 제 화법은 불투명 화법이라고 이제 미술 선생이 얘기해 줬는데 자, 참 음? 집안이 여유가 있었으면 미술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배운 게 그래. 보라색 선택은 잘해야 된다.
이게 보라색을 입어서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보라색을 입으면 아주 촌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천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트 미들런이 이 보라색 정장을 선택했는데 귀족적으로 보이십니까? 천박해 보입니까? 제 눈에는 이 정도가 귀족스러운 거구나. 보라색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맞네. 또 미인들이 또 선택을 당하죠. 또 그 귀족층에 물론 이 사람도 귀족 출신이겠지만은 민간인 출신이 아니죠. 자관 그 여자 인간은 진화하면서 계속 이쁘도록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의한 일본의 지배는 왜 계속되는가? 일본이 근대 국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유. 이런 류의 뉴스를 현대 비즈니스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미일 관계가 아주 잘 되는 관계인데 이제 그 이런 뉴스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극우 보수 세력들이니까 그런 이런 얘기를 하겠죠. 누구의 15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알아서는 안 된다. 의 저자가 전후 일본의 마지막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그런 거를 야베고치가 알아서는 안 된다. 이 편의 일본의 주권은 이렇게 상실됐다 해서 발췌 편집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뭐 주권을 뭐 상실하기는 다 주권 인정하지. 외무성이 미국과 아슬아슬한 교섭을 해줄 것. 뭐 해가지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용어는 자기도 젊었을 때 정치 삼류, 경제 인류, 관료 초인류 그래가지고 관료들을 초인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가 하는 부패만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는 잘 돌아갔었다 1980년대에 물론 그것은 마을의 아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아재라는 말을 우리가 아저씨의 준말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아재 개그라고 요게 아재라는 게 오야지의 준말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 뜻이 통할 것 같네요. 아재 그러면 오야지 이 말이나 그러니까 일본 말의 어원이 뭐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을 일으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든 마스시타 고노스케 씨, 혼다, 소이치로 라고 하는 경영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이지만 더 훌륭한 것은 관료들이었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 외무성은 미일 밀약이라는 자료들을 모두 파기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영원히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게 됐다. 아, 핵 밀양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파기했다고 그러고 다만 군 관계 및 CIA 관계의 문서나 관련 뭐 그런 것들은 일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오픈하지 않는다. 한 30년 지나면은 어떤 거 다 오픈하게 돼 있는데 일본은 미리미리 그냥 다 그냥 파기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른다 이거죠. 밀약이니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밀약 내용은 뇌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니 영원히 미국에 속국이 되어라. 일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주권을 다시 찾아갔는데 거기 부속된 것 중에서 밀약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거 뭐 국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슨 밀약이 현재 있나 모르겠네. 칼럼 사후에 나오는 장롱역은 일본의 비극 남의 일 아니다. 김동호 경제 에디터가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 3년 주기로 발표되는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가 절망적이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 30년 뒤에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서울, 부산 등 모든 시도의 인구가 줄어든다. 그게 뭐 절망적이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가 연쇄적으로 축소돼 간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모두 줄어드는 악순환의 심연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처럼 예정된 미래를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네요. 전례 없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되면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새로운 일도 아니다. 사후에 장롱에서 현금 뭉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생전에 자식으로 나누지도 못하고 자신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비극이 한국에서도 예정된 일이라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녀 교육이나 결혼을 위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과세해야 한다. 부의 대물림이 된다며 머뭇거리며 모든 것이 공멸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 공정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는 사회 안전망을, 이거는 이제 최하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런 거 할 때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솔직담박하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 견해는 인구가 줄면 경제가 연쇄적으로 축소 및 악순환된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원인으로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당신이 제시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어, 인구가 줄면 경제가 연쇄적으로 그, 잠깐 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인데 에, 그것이 인구가 주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인구가 줄면은 경제 악화 말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도 하나 좀 다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못 찾겠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것이 경제 악화의 원인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스루포 회계 분석하는 거로 이 콘텐츠를 가져가는 사람인데 스루포 나누기 인구수 하면은 이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T를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라. 인구수 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도 GDP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경제는 유지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뭐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슬프시라고 했는데 현재 경제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런 면으로 자 옛날에 산업 시대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학교 교육도 시키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농업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육시킨 거지 일 시켜 먹으려고 교육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이 많이 산업화 돼가지고 인구가 팍팍 늘고 막 그랬는데 자 시대가 변해서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로봇화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줄면은 옛날 사고방식이면은 경제가 그만큼 안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게 원가 세계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루풋이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도 그것이 줄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생각해 보자. 음? 뭐 그냥 예정된 미래 한국 GDP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인구 줄면은. 그러면은 인구가 줄면은 뭐 수출도 내려가고 뭐 그럴 거지만은 그런 걸 올려서 로봇 자동화 한다든지 아주 그 소수 정예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스루폿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해 내면은 우리 한국은 여전히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이 있었군요. 한 장 빈 화면 하나 더 넣으려 그랬었구나. 네, 요건 기본적으로 다 항상 제시하는 저의 생각들이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